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승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저는 올해 추경 관련해서 몇 가지 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그 25년도 지금은 변경된 게 없죠? 네. 그러니까 그건 26년도 거지 25년도에 변경된 게 있어요? 그 이제 세외 수입이 많지는 않은데 뭐 주로 뭐 보조금 일부 있고 세외 수입이 있는데 요거 내용이 좀 뭔지 요거 갖고는 파악이 안 돼서 지금 그 19페이지 사업명세서 보면 그 임시적 세외 수입 기타 수입 회계과인데 조달청 선고지 선급 반환금 등 해서 조정을 했어요. 기정액 대비 좀 늘었어. 한 2억 5,204원인데 그 부분은 뭐 급여 반납금 빼고 2억 4,200 정도 늘었는데 요거는 내용이 뭐예요? 조달청 선고지 선급 반환금 등은? 네, 시청에서 이제 각 부서에서 공사 용역 계약을 하면 한 70% 정도 선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금을 보통 이제 신청하면 그 준공시까지 이제 물량이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는데 저희들이 그 조달청의 그 관급 자재에 대해서 이제 그 선금을 지급했다가 정산 시에 되면 그 물량 정감에 대해서 다시 정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공사나 용역 설계 변경으로 인해서 그 저희들이 미리 지급했던 예산을 공사 준공 시에 돌려받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차 1회 추경 때 한 9억 8,900만 원 정도 돌려받았고, 그리고 그 이번 추경에 2억 4,200만 원 정도 돌려받는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특별회계 종합건설사업소 교통사업 특별회계가 제3회 추경에서 변경됐잖아요.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인데 이게 25년도에는 현재 14억 3천인데 5억 7,800만 원을 감해서 8억 5,100만 원 잡았는데 여기 내역은 물론 산출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가상계좌 수납 시스템 이용료가 960만 원, 과태료 고지서 우편요금이 4억 2천, 굉장히 크네. 그리고 전자고지 수수료 1억 4,920만 원인데 이 내역이 왜 이렇게 감해진 거죠? 네, 이제 과태료 발송 우편 요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기존에는 고지서를 직접 우편으로 발송을 하다가 2024년 11월부터 전자고지 시스템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지서 발송 전에 먼저 카톡으로 발송을 하고 카톡을 받지 않으신 분들한테는 2차로 문자를 보내고 그 다음에 그것도 안 받으시면 우편으로 해서 고지서를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년도보다 우편 요금을 한 3억 가량 감액을 해서 이제 예산을 세웠는데 올해가 첫 시행이다 보니까 예상보다 우편 요금 절감이 훨씬 많이 된 사항으로 내년도에는 그래서 지금 이 수준으로 해서 다시 우편 그러니까 요금 뭐 제도를 고지에 대한 제도 방식을 바뀌어서 네. 예산 절감을 하신 거는 잘 하셨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도 뭐 의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이제 회계과도 자동차 보험을 일괄적으로 들어서 그 자동차 보험을 줄이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럼 카톡이나 문자를 보냈을 때도 이 고지 납부를 잘 하세요? 이런 내역들을 한번 좀 정리해서 한번 좀 주실래요? 네, 그러면 납부율 그러니까 말씀 고르실 때 그게 체킹이 된다 그러면 네. 이 정도 선에서 해도 어느 정도 납부되고 뭐 문자를 보내실 때 어느 정도 뭐 이런 내역이 가능하다면 네, 좀 알겠습니다. 보내주시고 네. 그리고 이게 국장님도 계시니까 좀 다른 부서에도 이제 저번에 우리 삼건위 할 때도 얘기를 좀 했거든요. 제일 많은 데가 어디냐면 차량 등록 사업소 같은 데예요. 거기도 이제 그 책임보험이나 또 그 자동차 검사 안 했을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게 있단 말이에요. 징수.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액수가 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부서에 있어. 하여튼 그 등기우편 비용이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등기우편 요금도 계속 오르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좀 감액이 될 수 있는 좀 예산을 절약하면서 실질적으로 효과는 볼 수 있는 방안이 있으니까 송탄 출장소 총무관지 세정관지도 그런 거 통해서 많이 아꼈던 사례들이 있으니까 좀 전체 우리 좀 집행부 공무원분들이 좀 공유를 해서 좀 방법을 찾아서 전체가 아마 그렇게 방법을 찾으면은 액수가 제가 봤을 때 뭐 거의 10억 가까이 이상은 될 수도 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잘 좀 공유되고 좀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은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당부 말씀 좀 드립니다. 그다음에 26년도 거 좀 질의 좀 드리면 여기 보면 그 총무과는 뭐 그렇고 그 자치행정협치과에 보면 그 선거관리 예산으로 해서 잡은 게 3,699만 3천 원인데 3,699만 3천 원 보조금이 들어온 거는 이 어떤 부분에 대한 선거관리 비용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 경기도 도지사하고 도의원 이 뽑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들어온 사항입니다. 그럼 이게 영역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시장, 시의원 뽑는 건 우리가 그 별도로 보조금이 안 들어가요? 저희가 부담하는 거고요. 시장하고 부분은? 시의원은 예. 각각의 그 영역에 따라서 예, 영역에 따라서 나눌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회계과에 보면 재산 임대 수입 이렇게 그 공유재산 임대료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우리 공유재산 임대료 하실 때 그 평가에다가 산율 정해서 뽑잖아요. 그러면 내년에는 변동이 없어요? 인상 요인이 없어요? 그 지금 올해 저희들 그 경기 침체에 따라서 소상공인하고 중소기업에서 직접 사용하는 공유재산은 지금 정부 행안부 고시에 따라서 올해 12월 말까지 50% 지금 그 임대료를 감면하는 게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내년에도 그걸 하게 되면
변동이 약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거를 알 수가 없어서 일단 올해와 잡았던- 동일하게 일단 해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기타 사용료 보면 행정재산 사용료로 해서 뭐 이렇게 부과를 했잖아요. 세금 예상을 했잖아요. 근데 이 부분도 좀 이렇게 저는 뭐 그걸 운영하시고 사용하시는 부분들한테 과도하게 뭐 사용료를 받는 거는 저도 뭐 아니라는 생각은 드는데 그 능력이나 사용에 맞게끔의 금액은 부과해야 되지 않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여러 가지 기준점이 있지만 저는 그게 모든 데가 그렇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협상에 의해서 가능한 부분이 있는 건지 를 통해서 그 능력이 되고 그만한 가치가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한 일단 적절한 사용료는 좀 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고민은 좀 있어요. 저번에도 이제 별도로 말씀도 드렸지만 물론 이제 그게 징수과하고도 뭐 이렇게 조정되고 협의돼야 될 내용도 있지만 우리가 평상적으로 이런 금융기관이 이 정도의 규모를 쓴다라고 했을 때 이 정도 임대료를 내는가라고 했을 때는 좀 형평성은 좀 안 맞는다는 부분이 고민이 있어요. 이게 뭐 어디 때 쓰니까 아니다가 아니라 하여튼 그런 부분들도 좀 타 지자체나 이런 것 속에서 적절한 수준에서의 사용료인지는 좀 검토하고 그에 맞는 걸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좀 의견을 좀 말씀드려요. 네, 저번에도 말씀을 주셔서 저희들이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요. 그 이제 농협시청 출장소나 이제 구내 매점 이런 것 같은 경우 저희들이 이제 공유 행정 재산을 사용하고 수수료를 받는 거는 이제 공유재산 그 법령의 그 감정 평가액 곱하기 그 면적 사용 면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법령에서 정하는 대로 저희들이 그 임대료를 사용료를 매년 부과를 회계과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 외에 그거 추가로 할 수 있는지는 사실 그 법적인 근거가 없어서 저희들이 좀 조심스럽습니다. 예. 이제 다 지자체들도 그런 경우의 수들도 좀 체킹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그 전기료 이제 쭉 있잖아요. 각 사용료를 받는 또 그 여러 가지. 근데 이 전기 요금은 별도로 계량기가 있어요. 네, 별도 계량기를 부착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시청사를 새로 지금 고덕에 짓잖아요. 그러면 네. 어찌됐든 회계과가 우리 청사를 관리하고 운영하니까 그 속에서 미리 좀 그 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나중에 가서 또 별도로 막 공사를 하게 되면 인테리어나 디자인도 그렇고 또 사용하는 데서 불편할 수 있으니까 그게 어느 정도 돼서 그런 뭐 골조가 될 때까지는 뭐 상관이 없다 하더라도 내부 인테리어나 전기 공사나 뭐 이런 걸 할 때는 이런 운영상에 있어서 그 임대를 주거나 사용료를 공간을 주어야 될 곳들에 각각의 필요한 요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전기 계량기가 별도로 있어야 된다든가부터 시작해갖고 다양한 뭐 가스를 쓰게 되면 가스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좀 꼼꼼히 챙겨주시기를 좀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정보통신과는 그 불용 PC 및 모니터 매각 대금인데 전년도의 매각보다 올해는 뭐 조금 줄었어요. 맥수는 크지는 않지만 원래 뭐 매각 대금이 이렇게 크지는 않았는데 요거는 대수가 줄어든 건가요? 어떻게? 네네. 저희가 지금 올해 그 예산이 적어서 PC 교체를 좀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PC 불용 PC가 적어져서 그 대금이 줄었습니다. 지금 공용 PC는 나 모니터는 내구 연한이 어떻게 돼요? 몇 년 지나야 매각해요?
5년 내구년하는 5년 PC랑 모니터는 5년인데요. 저희가 지금 5년 한 6, 7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 정보통신공사법 위반 과태료인데 이거는 어떤 걸 위반했을 때 과태료를 부과해서 연간 한 240만 원 예산을 세운 거예요? 그 정보통신공사법에 그 통신 그 건물 질 때 감리하는 경우에 감리원 배치 신고를 평택시에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게 30일 내에 감리원 배치 신고를 해야 되는데 30일 내에 감리원 배치 신고를 안 했을 때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민원행정과는 잘 설명이 그 인증기용 증지 수입이나 민원 발급기 증지 수입, 인증기용 증지 수입, 읍동 이게 하여튼 올해 25년도 대비해서는 한 714만 원 정도 줄었어요. 이렇게 책정한 이유가 어떤 근거가 있는 건가요? 네. 세입 28페이지. 일단 이제 인증기용 증지 수입은 2025년 대비 1,000만 원을 증액을 했고요. 지금 본청은 별도로 하고 이제 본청관할 국외 읍면동 별도로 이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청은 1억 3,200에서 1억 4,100만 원으로 증액을 시켰고요. 본청관할 국외 읍동은 저희 다 이제 읍동별로 저희가 어느 정도 증지 수입이 발생을 할 건지 다 이제 취합을 해서 그걸 한꺼번에 편성을 한 겁니다. 그리고 무인민원 발급기 증지 수입은 저희가 이제 47대 무인민원 발급기가 있는데 거기서 발생한 증지 수입을 했고 송출이나 안출은 별도로 송출 안출에 있는 그 무인민원 발급기 증지 수입을 별도 세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아니 근데 그거 알겠어요. 잘 하셨는데 왜 올해보다 710만 원 정도를 적게 잡았느냐? 뭐가 수입이 그러면 인증기용 증지 수입 시청의 거는 좋아 더 증액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다른 건 더 감해진 거잖아. 그러니까 저기 인증기용 증지 수입을 읍면동 부분에서 좀 감액이 됐는데요. 그거는 저희가 이제 읍면동별로 다 예측을 해서 다 취합을 해서 그 편성을 한꺼번에 한 겁니다. 그럼 읍면동에는 인증기용 증지 수입이 감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내역은 좀 확인해서 좀 별도로 네, 주시기 알겠습니다. 바랍니다. 그다음에 그 국고보조금의 가족관계 등록 사무 지원이나 여권 사무 대행기간 지원이 뭐 큰 액수는 아니지만 1억 5,300에서 1억 4,500으로 한 800만 원 줄었는데 우리가 인구가 늘고 있고 이렇게 봤을 때는 이 줄어든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이 부분은 왜 줄어든 거죠? 가족관계 등록 사무 지원은 그 가족관계 업무 그 처리 건수에 비례해서 그 법원행정처에서 배분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그 접수 건수는 늘어나고 있는데 저희 이렇게 위로 저희가 이제 예산을 신청을 해도 거기서 좀 조정이 돼서 온 사항입니다. 그리고 여권 사무 대행 기간은 일단 그 242개 여권 대행 기간 중에서 총 이제 국고보조금이 예산이 56억 1천만 원인데 그 56억 1천만 원을 이제 여권 업무 대행 기간에 각 1천만 원씩 기본적으로 배정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년도 여권 발급량에 따라서 이렇게 배분을 하는데 저희는 좀 여권 배분량이 이렇게 줄어들진 않았습니다. 계속 그 대행 기간 중에서 10인데 그 국고보조금 총액이 같다 보니까 그 대행 기간이 늘어났을 때에는 저희한테 좀 배분이 적게 되는 경우가 적게 된다? 있습니다. 세출 관련돼서는 뭐 다른 의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했는데 하나만 여쭤볼게요. 우리가 그
새마을 바르게 자유천연명의 그 운영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산출 내역을 보면 25개 읍면동별로 이제 200만 원씩 책정을 했어요. 네. 근데 다 25개 읍면동이 3개 단체가 다 구성이 돼 있어요? 다 지금 구성돼 있는 건 아닌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바르게는 다 구성돼 있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새마을이나 자유천연명에는 일부 지금 구성 안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새마을 같은 경우는 고덕동이 지금 남녀 새마을 지도자가 아직 구성이 안 돼 있고요. 자총도 지금 일부 지금 등록 안 된 단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면에. 근데 네. 이게 이 편성 기준이 25개 읍면동으로 돼 있는데 예, 이 안에 지금 25개 읍면으로 산출은 그렇게 돼 있는데요. 새마을은 그 활동 실적에 따라서 차등해서 지금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 하여튼 객관적인 기준을 잘 가지고 집행해 주시기를 좀 당부드립니다. 네. 그다음에 지금 뭐 사실 행정자치국 예산이라는 게 뭐 봤을 때 150억, 156억 정도 되기 때문에 그렇게 큰 전체 우리 평택시 예산으로 봤을 때 그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은데 주로 이제 행정 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지만 또 우리 직원분들의 뭐 인사라든가 또 우리 공유재산 관리라든가 또 우리 정보와 관련된 부분들 또 민원 담당 이런 종합적인 또 업무를 하니까 그 역할은 또 예산에 맞춰서 뭐 사업이 중요하고 뭐 그렇지 않고 이런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우리 그 회계과에 보면 올해 그 사업 중에 그러니까 총무과는 뭐 예산이 줄어든 거 보니까 이거는 저기네. 시민의 날 행사 했던 게 12억 5천이 이번에는 편성 안 돼서 네네, 대폭적으로 맞습니다. 줄어든 거죠. 네네. 그다음에 그 자치행정협치과 주민자치회 지원 일반 운영비 8,050만 원 이거는 왜 이렇게 줄어들었죠? 금년에 이제 8개 면동에 그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전환됐습니다. 그 전에 이제 그거를 주민자치를 전환하기 위해서 컨설팅도 하고 교육도 하고 그다음에 회의 수당 같은 거에서 개최했는데 전면 전환돼서 그 부분이 이제 상쇄되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회계과는 사무실 임차 비용이 줄어들었어요. 25년 된 2개소인데 26년 된 1개소 운영이에요. 네. 그 25년도에는 반도체 AI과하고 2개과 건물을 임차했었는데 내년에는 저기 26년도에는 그 고덕국제학교 관련해서 1개 임차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총 3개를 임차하는 거예요? 하나 추가로 임차하는 거예요? 그 저기 저희들이 임차를 하면 이제 그 건물 임차 비용 이제 전세금이나 보증금이나까지는 저희들이 그 임차를 해서 이제 시설비까지는 저희들이 하고 매달 임대료나 공공요금은 해당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네, 네. 이번에는 추가로 하나 더 네, 한다. 네. 25년 된 2개를 우리가 했습니다. 보증금을 회계과에서 지출했는데 네. 그다음 수소 자동차는 이게 처음으로 구입하는 건가요? 버스 한 대? 버스는 처음으로 구입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제 환경부에서 지침을 만들어서 대형 승합차의 경우는 특별한 경우가 없으면 전기버스나 수소 전기버스를 구입하도록 그 지침이 아주 강화가 돼 있어서 앞으로 저희들 대형 버스를 살 때는 이제
이렇게 친환경 차로만 구입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충전하는 데는 거기 용의동 예, 뭐 월곡동에 예, 있는 예. 그다음에 콜센터 위탁 용역 민원행정과 한 2.5% 늘었어요. 2,857만 원. 이거는 저 생활임금 상승으로 인해서. 네, 인건비 상승분입니다. 근데 좀 고민은 돼요. 그러니까 제 말은 인상해 주지 말라가 아니라 그 업무의 강도나에 비해서 적절하게 이제 하한선은 생활 임금일지라도 사실은 이게 콜센터가 이 감정 노동자로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뭐 위탁 줬다 그래서 거기서 알아서 하라가 아니라 적절하게 그런 부분들이 좀 잘 좀 배려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걸맞게 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고 저희 콜센터에 관심이 많아서 이거 만들기 전에 다른 타 지역도 몇 군데 갔다 왔어요. 제가 이걸 뭐 근데 좀 다른 이런 콜센터 운영하는 것도 잘 확인하셔서 거기서 지원을 잘 해주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도 좀 우리의 예산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원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평택시 생활임금이 아산시, 철안시 생활요금보다 클 것 같지만 적어요. 몇 년 전만 해도 안성시 생활임금보다도 적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임금을 책정하는데 후한제는 않은 지역이거든요. 경기도 생활임금에 비해서는 당연히 떨어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그렇다고 뭐 평택시가 물가가 아주 뭐 다른 데보다 싼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좀 복합적으로 해서 좀 고민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교통사업 특별회가 보면 뭐 레카 한 대 구입하시는 거죠? 네. 8천만 원. 대체 구입입니다. 대체 구입이에요? 네. 기존에는 몇 대가 지금 운영되고 있어요? 기존에 2대인데 한 대가 이제 내구연한이 경과하고 노후되어서 교체를 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곧 25년보다 뭐 우편요금 수수료는 아까 설명을 들은 거랑 마찬가지 똑같은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 CCTV에 대해서는 그 영상 정보 처리 기기에 관한 우리 시의 조례가 있는 건 아시죠?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평택시 영상 정보 처리 기기에 관해서 조례가 있어요. 이 조례를 제가 개정했어요. 한지 좀 됐는데 여기에 보면 영상 정보 보호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11조에. 여기에 보면 설치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화해서는 안 된다. 그다음에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래서 이 개인정보 유출 부분이라든가 이걸 볼 수 있는 접근 권한을 최소화해야 된다. 뭐 이런 규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필요한 곳에 설치하는 것까지는 찬성하지만 기본적으로 CCTV로 시민들을 감시하는 사회를 바라지는 않아요. 그건 원칙적인 제 철학적인 뭐 태도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러나 시대의 흐름과 여러 가지 뭐 안전이나 이런 것 속에서 불가피하게 우리가 설치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적으로 설치하는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더 유념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남용될 소지도 있고 지금 뭐 쿠팡 사태도 있지만 정몽통신과 과장님도 계시지만 뭐 쿠팡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우리는 그렇게 접근할 수 있는 외부망과 연결이 없어서 뭐 그런 우려가 없다라고 하시기도 하고. 근데 저번에 또 우리 그 세종 그러니까 불 나갖고 굉장히 몇 달 동안 복구하느냐고 어려웠었잖아요. 뭐 그때 근데 누가 질의를 했으면 뭐 불날 일이 있겠다고 얘기했겠어요. 더 안전한 조치를 취한다고 하지. 그러니까 뭐 우리도 그런 상황 속에서 점검하고 물론 사후 약방문이지만 그래도 우리한테 닥치진 않았으니 어찌됐든 점검하고 확인하고 그런 거예요. 그 우리 영상정보사업소는 우리 외부망 연결이 되는지 아닌지 잘 내가 뭐 그런 그쪽의 전문가는 아니야. 그러나 그런 게 유출되어질 수 있는 건지 그런 가능성이 있다면 차단하는 문제라든가 직원이 내부에서 그거를 바깥으로 유출해서 문제가 터질 수 있는 건지 이런 부분과 이래서 교육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건지 이런 관리들을 하셔야 된단 말이죠. 저는 뜻밖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 조례를 모르셨다면 제일 주관 어떻게 보면 담당하는 부서이기도 한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철저히 체킹해 주시다. 설치도 중요하지만 관리에 대한 그리고 각각의 우리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의 사생활 권리 그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유념해 주시기 바라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5분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중기 지방재정계획 가지고 지금 계속 제가 며칠째 모든 부서에 얘기하는데 보면 그 국을 할 때 얘기를 안 하면 그 다른 데는 관심이 없으시더라고. 그래서 해당되는 곳들은 좀 그러니까 물론 중기 재정 계획에 많은 사업을 담는 부서가 있고 그렇지 않은 부서가 있는데 우리 오늘 하시는 행정자치국도 담아져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총무과 같은 경우 보면 연례 반복 사업으로 기록물 관리 체계 구축이 있어. 여기면 9억, 7억 1,800, 7억 1,800 이래. 이 기록물 관련된 조례를 제가 새로 제정했어. 평택시 조례를. 기록의 중요성. 예전에 95년도에 통폐합할 때 군청사나 시청사 뒷마당에 모든 자료 쌓아놓고 모든 자료는 다는 아니지만 본인들이 그 당시에 판단했을 때 불필요하다고 생각한 것들을 모아놓고 불을 질렀다는 내 전설적인 얘기를 들은 기억이 있어요. 그런 만큼 우리가 기록물 관리에 대한 개념들이 없어요. 기록은 중요해. 그것이 부끄럽든 아니면 당당하든 어떤 것이든.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서울시의 부지를 확보하기 어려우니까 뭐 강원도나 충청도나 뭐 이런 데까지도 해서 하는 거고 필요하면 이중의 안전장치를 물론 국가 중요도는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기록물도 중요하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군청에 옛날 없어진 하긴 뭐 있는 군청도 때려 부셨었는데 뭐 말 다 했지만 그 군청의 설계도가 갖고 있느냐? 군청의 사진과 설계도가 있느냐? 예를 들면 예전에 우리 부셔진 오성면 사무소, 오성면 행정복지센터의 설계도는 과연 갖고 있는가? 그때 그것들은 어떻게 건립되어졌고 어떤 노력들을 했는지. 어떤 초등학교를 새로 지었는데 그럼 그 전에 있었던 부서진 고덕 초등학교는 어떠한 과정과 뭘 거쳐서 그 마을 사람들의 노력과 땀이 뭐였는지 이런 기록들이 있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걸 개인이 일일이 소장하기 어려우니까 우리 시가 공공문서뿐만이 아니라 평택시에 관련된 부분들을 담아야 되잖아.
그런 면에서의 예산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고민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록물 보관하는 곳들을 어느 정도의 수준에서 어떻게 과연 중장기적으로 확보해 나갈지 계획도 담겨 있어야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기록물에 대한 평택시 행정의 인식의 수준을 어떻게 보면 파악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의식을 가지고 좀 재검토하고 보완할 것들은 잘 보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다음에 시청사 유지 관리가 있는데 이것도 연례 반복 사업이에요. 근데 여기에 보면 지금 현재 26, 27, 28, 29, 30년도까지 매년 43억 8천, 44억 2천. 그러니까 전기료 요금이나 뭐 이런 인상들의 요인에 의해서 시청사의 유지 관리비가 담겨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시청사 비전동에 있는 시청사가 고덕동으로 이 사업 기간 내에 옮긴다고 주민들이나 시민들에게 알렸잖아요. 그러면 거기는 규모가 여기에 3배랑 넓은데 설마 이 예산으로 유지 관리하겠다는 건 아닐 테고, 그러면 회계과에서는 2030년이 아니라 31년 이후부터 운영할 걸 생각해서 반영을 안 한 건가요? 아니면 어떤 이유로 반영이 안 된 거죠? 지금 말씀하신 시청사 유지 관리비는 현재 시청청사 유지 관리비만 반영이 되었고 고덕 신청사에 대한 유지 관리비는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 시청사 유지 관리비는 절반 정도가 우리 건물 재해나 이런 지방 재정 공제회비고 절반 정도는 공공요금하고 미화원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인데 다음 중기 지방 재정 계획부터는 신청사 건물이 아직 진척이 안 돼서 저희들 정확한 금액은 알 수 없지만 면적 대비로 이제 추산을 해서 반영을 하도록 다음 계획부터는 반영을 해 나가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가 있는 거죠. 현재 비전동에 있는 시청사 유지관리비하고 고덕동에 옮겨가는 신청사 유지관리비가 별개로, 왜냐하면 이게 20억 이상은 담아 넣어야 되는 거거든요. 중기재정 계획에. 그래서 그 부분은 잘 시정 조치를 그럼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거기 보면 시청사 뭐 효율적 활용인데 그 비전동에 있는 시청사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 지금 27년도에 10억 예산 편성하고 나머지는 향후라면 31년 이후에 410억 편성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31년 이후에나 그 현재 있는 청사 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공사를 하겠다라고 계획을 잡은 거잖아요. 지금 이제 내년 한 8월까지 청사 활용 방안에 대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고덕으로 옮겨갔을 때 현 청사의 공동화 방지를 위한, 그러니까 어떤 부서들을 재배치하고 비전 이동 현 청사에 최대한 많은 공무원이나 밖에 나가 있는 사업소들을 불러들이고 재배치할 건가 하는 용역인데, 그 용역이 끝이 나면 26년도 하반기에 투자 심사를 하고, 그런데 이제 그래서 재배치를 위한 공사를 이제 저희들이 당초는 400억 정도를 잡은 게 경기도 심사 이상을 가지 않는 한에서 이제 그렇게 잡았던 건데, 이제 주민들이나 또 여러 의원님들 또 지역구 의원님들 말씀 주신 게 그거를 일단 적게 리모델링 해가지고 쓰는 게 문제가 아니라 공동화를 위해서 좀 크게 개발을 해야 되지 않냐, 이제 그런 의견도 있으시기에, 만약에 이제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1차적으로는
회계과에서 그런 용역을 지금 진행 중이고 2차적으로는 도시계획과나 회계과에서 그런 이제 큰 건물을 다시 짓거나 그런 용역을 해가지고 결론이 그렇게 나오면 여기 말하는 400억을 투자하는 거는 매몰 비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내년, 내후년 용역 결과에 따라서 이 400억은 필요가 없을 수도 최소한으로 그냥 재배치 정도만 하고 끝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유동적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기는 현재 청사 모든 우리 의원님들 관심 사항이지만 특히 또 우리 예결치 위원장님은 거의 지역구시잖아요. 그 지역구도 의원님도 계시고 하니까 그 의원님들의 의견도 잘 경청해서 좀 우리 시민을 위한 그리고 어쨌든 본청이 옮겨간다는 거에 대한 소외감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대부분 고향 같은 경우는 옮겨간다 그래서 뭐 시위도 하고 막 해서 무산되고 다시 막 지금 이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거기 주민들은 한 번도 그런 시위를 하거나 이러지 않았잖아요. 그런 걸 안 하면 또 몰라줘. 이제 이 사실은. 어쨌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먼저 충분히 공감하시고 또 오히려 옮긴 후에 또 더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에 적절한 대책들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재정사업 평가 결과가 하잖아요. 사업을 수행하고 나서 축제라든가 총사업 2억 원 이상인 투자사업, 공연, 축제 등 행사사업 재정사업 평가 결과가 있어요. 이 종목과 뭐 자치행정협칙과도 평가가 됐는데 그런 부분들에서 평가받은 거에 대해서도 충분히 내용을 숙지하셔서 보완할 부분들은 보완하고 또 잘하는 거는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한 번은 그런 게 있었는지도 공유가 안 돼요. 평가가 도대체 왜 했는지 잘 모르겠어. 거꾸로 평가 제가 평가하신 분들만 알면 평가가 무슨 평가인지를 잘 이해가 안 가. 그건 또 좀 말씀을 좀 해주시고 공유를 좀 해달라 요청을 오히려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민자치 예산이 물론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긍정적인 부분과 주민들의 여러 가지에 대한 아이디어 또 평택시를 위한 또 자기 사는 읍면동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적 제안을 통해서 예산을 반영하고 그것이 집행되고 평가되어지는 이런 과정은 저는 우리가 좀 더 지방자치를 위해서 우리 주민들의 어떤 자치 능력을 배양시키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는데 이제 그래서 그런 기회를 준 거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이제 기한이 됐어. 이거 우리 주민자치 예산 시행한 지 몇 년 됐는지 아세요? 지금 주민 참여 예산으로 한 거는 6년 됐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5, 6년이 됐어. 그럼 그거에 대한 평가들이나 기준들을 이제는 그 전까지는 좋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 같이 얼마든지 우리가 그런 제안들을 해서 좀 시행착오가 있어도 그런 것들을 해보는 것도 난 필요하다고 본 거고 그런 거에 대해서 일체 얘기한 적이 없는데 이제 그 5년이라는 기한이 지나서 이런 상황에서는 좀 기준을 명확히 가지고 평가하고 거기에 맞게끔 편성해야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들도 그 행사에 많은 행사들에 다니잖아요. 그랬을 때 그런 문제의식들이 있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꼭 그거를 배제하라고 하는 게 아니야. 그것에 대한 객관적인 심사와 평가 속에서 다음에 예산에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개선을 하든지 그리고 그 심사의 원칙에 그러니까 예산에 꽤 맞춰서 선정을 하는 게 아니라 최저선과 어느 선을 최대선을 정해놓고 그 사업의 적정성에 따라서 이루어져야지 이 예산이 있으니까 이거 다 소모하기 위해서는 모든 걸 다 받아준다 이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여기 뭐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도 있지만 탈락하신 분들에 대한 충분한 피드백, 이유, 설명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어쨌든 주관 부서가 자치행정 협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정착이 된 나름대로 됐으니 이제는 좀 더 그 단계를 업그레이드해서 실질적인 지역 문제 해결과 시정 운영 혁신에 기여하는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내실화가 이제는 필요한 시기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껌껌이 얘기를 드리려고 하지는 않겠어요. 그 부분은 좀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좀 유념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유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최중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식사하러 가실 줄 알았죠. 최준거 의원입니다. 식사 시간이 되긴 했는데요. 제가 앞선 의원님들 좋은 말씀 많이 주셔서 저는 간략하게만 하고 과장님들을 보내드리는 게 업무 보시기 편하실 것 같아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유승영 의장님 의원님 말씀 주셨던 것에 이어서 주민자치 예산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오후에 면동의 그 통장님들도 뵙고도 또 말씀드리긴 하겠습니다만 전체 총괄해 주시는 부서이시니까 저는 유승영 의장님 말씀에 100% 동의하고요. 더 나아가서 주민자치 예산이 그 지역에 가지고 있는 면동에 가지고 있는 이 사회적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향성을 좀 제시해야 하는 시기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평택시 예산이 산업을 발전시키고 복지 예산도 있겠지만 이제 평택의 특성에 맞는 사업들을 만들어 나가는 게 주요하잖아요. 예를 들면 청년 인구가 많고 그리고 아이를 많이 낳고 거기에 따라서 자살률이 많기도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에 대한 특성 있는 예산들이 세워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주민자치 예산도 각 면동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이 반영된 예산들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것이 깊은 수기 과정의 주민자치위원들이 우리 동이 가지고 있는 신장동이 가지고 있는 지역이 노후화되고 있는 문제들, 어르신들이 많아지는 문제들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수기 과정에서 예산이 편성이 되고, 용의동에서는 젊은 친구들이 많고 갈 곳이 없어서 청년들이 갈 곳을 만들어줘야겠다라는 고민이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면동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좀 반영된 것들이 좀 보이고, 그런 사업들은 연차별로 계속 진행이 돼서 그것이 확산돼 나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의 기준으로는 계속 사업은 좀 지양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런 규정들에 의해서 면동들의 특성을 반영하는 사업들을 더 우선시하는 규정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의회 차원에서 예결위 차원에서 위원장님이랑 좀 얘기를 해서 다음 시간인 면동에서 많이 난타전이 좀 벌어질 것 같아서 미리 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좀 저희도 권고사항을 좀 정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나 이런 고민들을 가지고 있는 단계에 왔고, 그만큼 주민참여 예산이 중요하게 돼서 그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한 가지 시작하기 전에 그 회계과의 공용 차량 표식 관련돼서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네.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점검을 네. 했고 가장 노화된 거는 하나 지금 새로 랩핑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차량이 아마 새로 신규로 그 구매하는 버스가 아닌가 싶은데, 그 버스도 있었지만 승용차들 중에도, 그리고 면동에서 운영하는 차들 중에도 그 스티커가 다 떨어져서 약간 표현이 좀 그렇지만 너덜너덜해져서 이게 굳이 달고 다니면 안 돼, 욕먹이고 돌아다니는 차들이 있더라고요. 3개월에 한 번씩 네, 점검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점검을 꼭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략하게만 좀 여쭙겠습니다. 그 22페이지입니다. 총무과인데요. 상조용품 지원입니다. 이 환경국에서는 우리 공무원분들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장례식장에서 다회용기를 사용을 하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환경국에서는 우리 직원들도 많이 이용을 하고 있다. 그래서 예산을 더 많이 편성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조용품 지원은 조금 줄여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환경국에서는 네.
7개 빈소 46개 실 중에 14개 실만 한정적으로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 나머지는 지금 지원이 안 되는 상태이고 저희가 또 직원들이 타 지역에서 또 장례를 치르는 분들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아직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추후에 그 사항은 좀 저희가 이런 게 좀 임팩트가 가야 예산의 임팩트가 가야 이게 담당과나 이 총무국 차원에서도 조금 더 권장하고 정책적 방향이 틀어지지 않을까 싶은 욕심이 있어서 예, 약간 상충되는 정책이라서 조금 더 고민이 좀 있어서 여쭤봤고요. 그런 한계 지점이 좀 있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이 3페이지입니다. 직원 참여 프로그램 지원인데요. 청원경찰 체육대회를 추경에서는 180만 원을 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에는 더 증액을 시켜서 보내주셨네요. 올해는 청원경찰 체육대회를 진행을 안 하셨는데 내년에는 진행될 가능성이 신청자가 없어서 체육대회를 안 하셨다고. 이게 지금 경기도에서 전체적으로 지금 청년경찰 체육대회를 합니다. 근데 지금 평택에서 이번에는 참여를 안 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제외가 됐던 거고요. 지금 이게 참가 지원이면은 경기도 대회에 참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네, 참가를 자체적으로 하는 하는 건 아닙니다. 가게 될 수도 있으니 세워놔야 된다. 네, 네. 자치행정 협치과 52페이지입니다. 총무과에는 공공요금 및 이 제세가 0원이더라고요. 이게 공공요금 및 제세 2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줄여서 계산해 주셨는데 이 100만 원 줄은 거는 어떤 금년도 이렇게 이제 추진 실적을 봐서요. 그 이제 예산이 좀 반영이 좀 많이 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이 100만 원은 어디에 쓰이죠? 내년도 100만 원은? 저희가 이제 정수기라든지 아니면은 공기청정기 이런 부분에 렌탈료 이런 거 좀 나가는 렌탈료. 부분이 있습니다. 차량 같은 경우도 있고요. 보험료는 아니고 보험료는 일괄 회계과에서 하니까 보험료는 네. 감해 주신 거고요. 알겠습니다. 81페이지의 선거 관리인데요. 보전 경비가 16억 7,500만 원입니다. 이 뭐 선거에 나오셔서 15% 이상 받으시는 네, 분들 득표율 보존해 주는 되시면은 전액 보존해 드리도록 돼 있고요. 투표율에 따라 가지고 차등해서 보존 비용이 반영된 게 한 16억 정도 됩니다. 이거는 약간 충분하게 잡아놓은 상황이시겠네요. 몇 명이 나오실지. 예, 저희가 이제 잡는 거는 선관위에서 저희가 이 정도 이제 부담금 잡아가지고 나중에 선관위에서 달라고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그거 득표율에 따라 가지고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83페이지 주민자치회 지원인데요. 요 예산을 여쭤보려고는 아니고요. 주민자치회 기금들이 있으시죠? 각 면동별로 주민자치회. 예, 있습니다. 수강료 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남아 있는 부분이 몇 천만 원씩 있습니다. 어떤 기준에 관리됩니까? 과진리 기준은 그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프로그램이 증설되면 저희가 한 10개 정도 프로그램이 됩니다. 많은 데는 비질동 같은 경우 한 20개가 훨씬 넘고요. 근데 이제 수강이 자꾸 늘어나면은 기본적으로 강사료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또 작품 발표회를 됐든지 아니면 주민총회할 때 필요한 경비들도 쓸 수 있는 부분이 그게 있습니다. 규정이 내규나 이런 걸로 정해져 있는 게 있습니까? 우리 시에 예, 운영세 측에 아마 대부분이 운영세칙은 자치회별로 있는 네, 자체별로 겁니까? 다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치회 주민 그 세칙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이 기금을 운영을 할 수 있는 거죠. 예, 기본적으로 안건으로 해가지고 주민자치회 읍면동별로 안건을 상정한 다음에 거기 동의가 되면은 쓸 수 있는 부분입니다. 세칙 표준 세칙이나 이런 게 내려가진 않는가요? 그 읍면동에 지금 세칙 같은 경우에 필요한 거는 금년에 이제 그 주민자치회 조례가 바뀌면서 선정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선정할 때 기준을 좀 잡아줄 필요가 있어서 저희가 이제 권고를 해서 주면은 기본적으로 거기다가 필요한 만큼 더 변경해서 그렇게 해서 운영자칙을 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동일하지는 않다고 보여집니다. 전체 시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러면 자체적으로 감사하고 자체적인 기준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집행하고 예.
그러고 있는 거네요. 일반적으로 이제 수강료가 당연히 공공요금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읍면동에 감사관실에 감사 나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도하고 보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제 앞으로는 저희가 프로그램 수강료를 계속 무한대로 계속 늘려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프로그램이 늘려면 수강료가 발생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거기서 부담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가격을 이렇게 강의 가격을 강의료가 나가는 부분이 뭐 그런 이렇게. 부분에 대해서 많이 좀 부담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86페이지입니다. 경기도 경연대회 및 전국대회 출전 지원인데요. 이게 3회로 되어 있습니다. 네네. 도대회랑 전국대회 1회씩 2회 아닌가 싶어서. 예, 우수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 사례로 서면 심사가 돼서 만약에 되면은 전국대회 나갈 수 있는데 저희가 서면으로 우수 사례 냈는데 그 부분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연대회는 이제 프로그램 발표해가지고 라임 댄스라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가는 부분이 있고요. 그거는 경기도대회가 있고 전국대회가 있고 우수라는 경기도에다가 저희가 했는데 저희 시군이 선정이 되지 않아서 예, 그래서 3번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대회 한 번, 네, 경기도대회 한 번 있고 우수 사례가 있습니다. 우수 사례 한 번. 주민자치 프로그램 알고 말고도 있습니다. 예, 활동하는 기후환경에서 안중읍에서 기후환경 관련해가지고 우수 사례로 저희가 제출했는데 선정되지 않아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추경에 좀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3회라고 적혀 있잖아요. 예, 예. 86페이지에. 네. 우수 사례라는 게 저희가 따로 하나 있고요.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그 라인 댄스라든지 이런 거 발표회 그런 거 에어로빅 이런 거가 나가는 게 두 개의 종류가 전국대회, 도대회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선정이 안 돼서 세 개다. 알겠습니다. (96페이지) 주민자치 주민참여예산 지원단 이분들이 각 면동에서 올려주신 분들을 심사하시는 분들인가요? 저희가 4개 분과가 있는데요. 추진단으로 해가지고 구성돼서 12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일단, 심사하시는 건가요? 일단은 그 심사 올라오는 것 같고 부서하고 사전 컨설팅을 한번 합니다. 그리고 참여자한테도 이게 어떤 게서 제안했는지 일단 해서 추진단에서 한번 걸르고요. 그 다음에 실무 이제 분과위원회 4개 분과위는 있는데 거기서 회식 개최한 다음에 전체위원회 상정해서 의결되는 그런 순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명단 좀 주십시오. 예, 별도로 드리도록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104페이지의 역량강화 교육인데요. 평택 협치 아카데미 강사 수당이 87만 9천 원을 받으시는 강사분이 한 번 오십니다. 이분 어떤 분이시죠? 강사비가 상당히 높아서 84페이지요. 104페이지입니다. 104페이지. 저희가 강사료는 경기도 인재개발원에 준해가지고 기준에 지금 하고 하시겠죠. 있는데요. 예, 강사 하시는 분에 따라서 좀 금액이 다른데요.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아마 그 강사 선정하시는 분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은데요. 별도로 한번 네. 이거는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금액의 경기도 기준에 이 금액이면 어느 네. 정도의 경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 오시는 기준인지를 좀 알려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119페이지입니다. 아까 유승용 의원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자유청년맹 읍면동 사업비인데요. 25개 면동으로 계상되어 있어서 지금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최근 3년에 어느 동이 몇 개가 신설되어 있었는지 추이를 좀 보고 싶은 거니까요. 자료를 좀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회계과 165페이지입니다. 수소 차량 버스 구매하시나 봅니다. 7억 3천만 원. 근데 이 버스는 출퇴근용이신가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제 그 장거리로 이제 그 출장이나 직원들 또 장거리 여행 갈 때 주로 사용하는 대형 45인승. 그 환경부 지침이 내려온 건 알겠는데요. 이게 출장을 가면 수소 충전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이게 합리적인가 싶어서 이게 지침을 어길 수 없습니다. 뭐 이런 건지 아니면 사실상 환경부 출퇴근용이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뭐 충전할 곳이 많으니까. 네. 근데
직원분들이 어디 출장을 가거나 뭐 의회가 어디 가거나 요청을 예, 드리고 이제 예. 오는데 예. 예를 들면 강원도 어디를 가요. 그러면 수소 충전할 곳이 없어서 충전을 하려고 시내까지 몇십 킬로 나갔다 와야 되는 일이 지난번에도 한번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 전기버스랑 수소 전기버스 두 개 중에 이제 선택지가 없는데 대형 성합차가 그 운전원들이나 또 의견을 들어보고 저희들이 이 버스 수소 전기버스의 재원을 확인해 보니까 일단 실제로는 알 수 없지만 960km 정도 한 번 충전에 가능하다라고 해서 그 장거리에는 일반 전기버스보다는 수소 전기버스가 훨씬 지금 상으로 낫지 않을까. 그래서 960km면 900km 정도는 갈 수 있지 않을까 왕복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의견이신지. 이게 배치에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긴 해요. 민원행정과입니다. 199페이지인데요. 거의 다 끝나갑니다. 전화 친절도 및 방문 만족도 조사 위탁 운영비가 2천만 원이 있고요. 민원 만족도 조사 위탁 운영비가 1,100만 원이 있는데 요거는 합치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이 친절도 위탁 기간하고 이 만족도는 이제 설문지를 통해서 법정 민원 600명, 국민신고 민원 400명에 대해서 만족도를 평가를 하는 거고, 이제 나머지 민원 친절도는 이제 직원들에 대한 친절도인데 아마 같이 두 개를 추진할 수 있는 그 위탁 업체가 있는지는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뭐 지금이야 그렇다고 치더라도 이거를 편성을 조금 묶으면 조금 예산을 절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따로 하다 보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예산을 맞춰줘야 되는 운영비가 있어서 뭐 그런 것 같은데요. 저는 과에 질문 드리는 건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저 아까 주민자치 예산 말씀드렸는데 면동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자료를 가지고는 심사를 못할 정도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냥 임차비 얼마, 전시 얼마, 뭘 전시하겠다는 건지, 뭘 사업을 하겠다는 건지 제목만 보고 잘 판단해봐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각 과에서 이렇게 올라왔으면 이 예산을 감해도 충분히 수긍하실 수밖에 없는 정도로 예산이 편성돼서, 근데 주민자치 회원분들이 이렇게 제출하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토론도 하고 그 예산을 편성시키기 위해서 되게 많은 노력을 하셨을 것 같은데, 이게 주민자치 예산이 이렇게 계산 적혀서 올라오는 게, 올라오실 때 조금 더 물론 디테일하게 적혀서 충분히 적혀서 올라오는 곳도 있지만 좀 허술하게 올라오는 것들도 있어서 과에서 한번 점검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최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이제 다 끝나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우리가 신청사 그 부분에 대한 예산도 우리는 잘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연도에 28년도 이제 후반기에 간다 하면 지금 말한 그 비전동에 있는 현 청사를 공동화 형상 없이 공백 없이 이전할 수 있도록 하고, 새로운 그 건물을 짓는다면 그거에 대한 용역에 대해서 제대로 계획을 잘 세워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유승영 의원님이나 최중 의원님 주민자치 의견을 말씀해 주셨지만 너무 옳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 부분은 특히 우리 참조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27년도 예산에는 분명히 반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 잘 신경 써주시고 국장님도 서로 소통을 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거를 꼭 그 예산 세울 때 분명히 지침이 내려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자치구 소관 상정안에 대한 질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 1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